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네. 한국 마감을 오늘 안내하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오늘 나침판군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요. 내일 다시 여러분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고공행진하던 것들이 추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한 사악한 공개 매수가 소액주주들의 가슴을 또다시 멍들게 한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양시장 모두 미국 시장의 주말 하락을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고 그런데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이 많이 하락했고 코스닥의 주요 종목인 2차 전지군들의 하락이 상당폭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중국 마감을 먼저 했는데요. 중국 마감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탄산 리튬 가격이 또다시 최근 신저가 부근까지 떨어지면서 전기차와 2차 전지의 미래 앞날에 대한 우울한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시가총액 상위 2차 전지주들이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미국 시장의 하락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특별히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무려 10%가량 주가가 빠졌는데요. 이것들이 반영되면서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만 정말로 신기하게도 같은 반도체 업종인 삼성전자는 빠지지 않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이 4,477억 가량의 매수를 보여줬고 외국인들은 장중에 약 한 4,400억 종가 전에 매도를 하다가 종가 후에는 3,870억 수준의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간은 945억 원의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기서도 개인의 매수가 나타나면서 2,460억 수준의 매수, 외국인들은 517억 정도의 매도, 그리고 기관은 1,760억의 꽤나 큰 순매도를 나타내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선물 시장에는 개인들이 1,880계약을 샀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참 웃기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7,400계약까지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지난 주 중에 14,000계약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었죠. 그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물량 전환이 되었고 장 마감에는 6,441계약의 매도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기관은 4,000계약의 선물을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상승 업종으로는 전기가스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등이 아주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GS글로벌은 또 유통업체죠. 어쨌든 전기가스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운수장비, 그 다음에 유통, 비군속 광물, 증권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연 한국가스공사의 연속적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가스 가격을 다시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세로 보여준 것은 아무래도 영일만에 있는 친구 고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락한 업종들은 음식료가 가장 큰 폭인 2.3%대나 하락을 했고 보험업종 1.9%, 기계 1.2%, 건설, 서비스, 화학, 섬유의복, 금융, 전기전자 등의 업종들이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큰 폭의 하락을 냈습니다. 음식료, 보험이 특별히 그런 업종이고요. 음식료 중에서 막 바닥에서부터 2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꺾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풀몬, 혜택, 빙그레, 샘표식품, 한성, 사주시푸드, 크라운제가, 롯데, 웰푸드, 대상, 삼양식품, 무화학, 대한제당 등이 모두 3에서 7%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 종목 수는 거래소에서는 235종목밖에 상승하지 못했고요. 하락 종목 수는 640여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참혹한데요. 상승 종목은 356종목이었던 데 반해서 하락 종목이 무려 1239종목이나 되는 아주 삭막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파란불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양시장 합쳐서 무려 1,900여 종목에 가까운 종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래서 시가총액 거래소는 2,270조 원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414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 한국 GDP가 명목 기준으로는 2,401조 원, 실질 국내 총생산은 2,243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질보다는 조금 높은 거래소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 명목 기준으로는 국내 GDP
1배에 이르지 못하는 거래소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는 날은 보통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타나면 뭐 주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순매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시장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고, 거의 뭐 8할 이상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 전기전자 업종에서 무려 2,12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학, 음식료, 금융, 유통, 의약품 등을 매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엄청났습니다. 이거는 뭐 일정 부분 예상이 되었었죠. 엔비디아가 워낙 약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최고 수혜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흐름들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폭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들의 그 순매도는 3천억이 되지 않은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만 3천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에서 2천억대 넘는 매도를 해줬는데 하이닉스가 그 이상을 했고, 그럼 산 것도 있는 거죠. 어디?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신기하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500억 가까운 매수를 했고, 우선주에 대해서는 2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네,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고민되는 것들, 그리고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무려 4.7%나 하락을 하면서 이 정도는 거의 폭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엔비디아 하락과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알렛다이어 그 캐피탈이 라는 곳이 그 최근 몇 달간 강한 상승세를 했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위한 투자 의견 하향을 마이크론에 대해서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 역사적인 2.5배의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상회해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위해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이 다음 문제가 이제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칩의 실행과 관련된 초기 문제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기 매출 목표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HBM3 고대역폭 메모리 칩의 실행과 관련된 뭔 얘기야? 실행과 관련 뭐를 실행한다는 거야? 결국은 수율이라고 저는 보고요. 수율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요 고객사가 잠재적으로 새 제품의 상업적 출하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겠어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할 거냐인데,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25년과 26년 회계연도에 걸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자본 지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건 맞죠? 왜요? HBM에 대한 요구가 25년까지 그대로 있고, 하이닉스에선 대규모 선수금을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이닉스는 25년도 청주의 14X 팹을 20조 원을 들여서 완성하겠다. 그리고 25년도 말에는 HBM에 특화된 D램을 거기서 생산해 내겠다라고 언급을 했으니, HBM에 대한 수요가 정말 가열차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마이크론은 대응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상당히 높은 자본 지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직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는 뭐 명확히 맞는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아니 알겠어요. 25년도까지 HBM 다 팔렸어. 그래, 오케이. 26년도 장담이 되나요?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수금 2, 3조 하이닉스 받았고, 그 다음 제품 판매해서 그 해에 한 5조 넘게 팔았어. 제품 HBM만. 자, 그런데 설비 증설, 아까 시설 투자 규모가 얼마다? 20조 원이다. 근데 한 해에 20조 원을 다 뽑을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렵겠죠. 그죠?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HBM은 어떤 거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남자용 꽃무늬 달린 청바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용 꽃무늬 달린 청바지다. 이건 좀 어색한 예시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은 사겠다는 사람이 마음 이제 내가 상황이 좀 그래서 나 지금 꽃무늬 바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요. 잠깐 좀 쉴게요. 지금 당장 안 살게요. 자, 그러면 그 꽃무늬 청바지를 누구한테 팔까요? HBM의 특성은 주문형 반도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문형 반도체의 주가 흐름들은 우리가 오전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브로드컴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삼성전자의 부진의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꼽은 것 중에 하나는 고객의 주문 사항에 대해서 정말 소매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기업 문화의 문제가 아니냐. 지금은 주문형 시대이고 옛날에 그냥 소품종 다량으로 찍어내서 쫙 밀어내던 반도체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으로 바뀐 거 아니냐, 그리고 그중에 대표가 HBM 아니냐라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대목이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문이 와서 공장까지 지어서 만들어줘서 내보내고 있는데 1, 2년은 보장이 돼요. 올해도 보장이 되고 내년도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 내년 후년은요, 보장이 될 거냐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엔비디아와 더불어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AI 엔비디아 칩 매수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걸까요? 네, 요걸 생각하면은 그림 그리기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퍼즐 맞추기도 쉬워질 것 같고, 네, 1번 고속도로, 2번 자동차. 자, 뭘까요? 엔비디아의 칩 생산은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걸까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걸까요? 예, 고속도로를 위한 거죠. 여기서 고속도로라는 건 즉 인프라는 거죠. AI 인프라를 깔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인프라를 까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서울 부산하고 뭐 서울 광주 저 고속도로는 당연히 깔아야지. 그다음에 뭐 부산 광주 깔아야죠. 자, 서울 강원도 그것도 깔아야죠. 뭐 좋아요. 근데 서울 울릉도 고속도로 깔아야 되나요?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영원히 계속될 것은 아니고 일정 수준이 되면 이제 정지를 할 건데, 지금 인프라 투자가 지금 쇼티지라는 게 명확하죠. 왜냐하면은 오픈 AI의 사장도 그랬고, 뭐 저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도 그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명확해 보이는데, 일정 수준 깐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괜찮아요. 자본적 지출이 있나요, 없나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엔비디아 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를 일컬어 뭐라고 부르죠? 팹리스 업체라고 부릅니다. 팹리스 업체라는 건 공장이 없다라는 거고, 공장이 없다라는 건 자본적 지출이 없다, 즉 비용을 쏟아붓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인력에 대한 지출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처럼 고용이 굉장히 유연한 사회에서는 그게 고정적 지출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알레티아 캐피탈에서의 지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25년까지는 확정적인데 26년 이후부터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애매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자본적 지출을 했는데 26년, 27년이 애매한 상태에서 확정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애매한 거고, 진짜 골 때리는 거고, 확정으로 바뀌면 투자한 사람이 위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부터 펼쳐진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한미 반도체가 같이 떨어졌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그렇게 큰 폭으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입장이 달라요. 자본적 지출을 한다는 건 공장을 짓고 장비를 깔아서 라인을 만든다는 거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비만 팔고 감사합니다. 근데 장비 물러주세요 이러면은 물러줄 수 있나요? 그럼 못 물러주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못 물러주는 거니까 뭐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그쪽 밸류체인들이, 하드웨어 밸류체인들이 좋을 리는 없겠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남았어요. 안 빠졌다는 얘기죠. 엔비디아가 지금 막 3일에 걸쳐 10% 빠지고 막 그랬는데, 물론 오른 게 없으니까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 뭐 이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주말 내에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가슴을 좀 쓸어내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삼성전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이닉스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수출입 동향들 한번 확인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 24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 우리나라 12일마다 이렇게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해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야. 정말 수출에 진짜 목을 맨 나라인데, 자,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8.5% 증가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8.5%. 자, 보여드릴게요. 8.5% 증가. 자, 수출이 8.5% 증가했는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른쪽 편 24년도 24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죠? 당월 6월 1일부터 20일까지가 357억 달러. 지난 해에는요 329억 달러. 늘었죠. 8.5% 늦었습니다. 연간 누계는 2,856억 달러에서 3,134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출 현황을 보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쉬운 거 오른쪽부터 볼까요?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을 앞섰습니다. 20.2%, 71억 달러. 중국은 19.7% 바짝 붙어서 70억. 그다음 베트남이 35, 9.9예요. 절반입니다. 의외죠. 베트남. 자, 베트남 뭐가 있다? 네, 휴대폰, 한국의 휴대폰 사업이 거기 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베트남 세 군데 합치니까 절반이다. 라는 거고. 자, 왼쪽 봅시다. 자, 왼쪽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왼쪽 주요 품목 제일 위에 23년도 6월 달에는 그 반도체가 49억 달러, 그 다음에 승용차가 34억 달러였는데, 자, 오른쪽 보시죠. 자, 오른쪽 보시면 반도체가 73억 달러. 얼마 늘은 거예요? 많이 늘었죠? 승용차는 똑같습니다. 34억 달러. 그 다음에 석유 제품도 24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비슷하고, 철강 제품은 26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똑같이 10억 달러고요. 자, 49억 달러에서 73억 달러로 얼마가 늘었느냐? 반도체, 자, 50.2%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 제품 6.0, 무선 통신기기 꽤 늘었습니다. 10.0이 늘었고요. 네, 선박은 감소했습니다만, 선박은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수주가 뉴스가 나와서 이 부분은 조금 궤적을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네, 자, 이렇게 반도체가 50%나 증가하고 있으니 하이닉스 HBM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남길 거야. 그걸 예상하는 거고, 그건 뭐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거고, 오늘은 자본적 지출 때문에 떨어진 건데, 그러면 나머지는요. 삼성전자는 물량의 삼성이에요. 물량의 삼성. 영어로 캐퍼서티에서 캐파의 삼성, 물량 뛰기의 삼성이에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총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3천억이나 하이닉스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해준 것은 일종의 서로 간의 그 롱쇼 페어가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느낄 정도의 분위기가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식료품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많이 오른 주식들이 많이 빠졌던 게 핵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풀모는 무려 7%, 혜태제과 6.5%, 빙그레 6.5, 샘표식품 5.6, 한섬 5.2, 사조시푸드, 크라운, 롯데, 웰푸드 대상이 한 4%, 삼양식품, 무학, 대한제당 약 한 3% 넘는 그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이 오른 주식이 되돌림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일 것 같습니다. 대주주 매도, 일부 대주주 매도, 손녀의 지분인데 그때 당시로 50만 원대 약 7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건 이제 좋은 뉴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양식품이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미래를 살짝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료 업종에서 미래를 당기는 건 일은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수출입 동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 이 주가 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음식료의 하나의 그 티커 또는 시그널 종목으로 삼양식품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양식품이 꺼지면 대장주가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조선 관련주들 상승세가 상당폭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히 그 탱크통 만드는 세진중공이 무려 10%, 12% 가까운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연 52주 신고가를 냈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지금 다량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쉽게 얘기하면 가스통을 만들어요. 가스통. 다양한 가스통을 만드는데 지금 연료도 그렇고 연료가 그 지난 주말에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이번 바로 엊그제 엄경화 위원과의 발언 그 대담을 통해서 보면 연료를 LNG로 할지 아니면은 메탄올로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모두가 가스통을 좀 써야 되거든요. 이 기름통이 아니라 이 가스통을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세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암모니아를 낳는다든가 이런 그다음에 LPG를 낳는다든가 LNG를 낳는다 할 때 이 회사의 가스통이 좀 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스 나를 일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서인지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특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회사가 IR을 정말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체 중에 이렇게 IR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IR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IR 열심히 하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공하고 있다. 조선업에서 보기 어려운 멀티플이 나오고 있다. 물론 뭐 이익이나 매출에 대한 뭐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최근에 유튜브 관련해서 뭐 그 투자 자문사를 차리지 않고 종목 리딩방 하는 사람들은 엄단하겠다만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 종목 어때요? 저 종목 어때요?라고 물어보시면 저희한테 그냥 칼을 꼽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방송을 아예.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저희도 저희가 보유한 종목은 정말 죄송하게도 거의 이제 발언을 잘 못할 것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조 이하 종목은 특별히 100조 이하 종목은 말씀 못 드릴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 또 다른 저희 조선업종이 강세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수주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가혹한 공개 매수가 있었는데요. 가혹한 공개 매수? 좀 사악한 공개 매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신성통상이 공개 매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네, 신성통상의 최대 주주이다 이제 주주인 가나안과 에이션 패션이 신성통상 지분 공개 매수 계획을 발표를 했고 공개 매수 가격은 2,300원에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 소액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뭐라고 반발을 하고 있냐면은 신성통상에 쌓여 있는 3천억이 넘는 이 잉여금을 오너 일가가 독식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의심한다고 소액주주들이 이런 의심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신성통상이 어떤 회사냐? 스파 브랜드라고 표현하는 스페셜티 스토어 리테일러 프라이빗 레벨 어페럴 브랜드. 어렵다. 그 뭐냐면은 패스트 패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에서 제일 큰 업체 중에 하나죠. 국내에 보면은 이런 SPA 브랜드,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으로 스파오, 탑10, 에이세컨스, 유니클로, H&M, 자라, 갭, 포레버 21, 탑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 들으시니까 감이 오시죠? 근데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냐면 유니클로하고 삐까먹는 회사예요. 이 탑10이. 근데 이 탑10의 보유 회사죠. 탑10을 보유하는 회사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그동안에 돈을 벌어들였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3,277억인데 앞서 개인 소액주주들이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익이명음이 3천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거 공개 매수에서 꿀떡 삼키면 시가총액 이상을 꿀떡 삼키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23년도 얘는 6월 그 결산법인인데요. 23년도는 1조 5,426억의 매출을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얼마 났느냐? 1,440억. 자, 시총 얼마? 3,277억. 올라서예요, 이것도 최근에. 순이익은 832억. 22년 6월달 1조 2,658억 매출에 영업이익 1,399억. 순이익은 767억. 시가총액 얼마? 3,277억. 그러니까는
개인 소액주주들은 이렇게 보니까는 야 영업이익 야 1,400 나오는데 야 시가총액 3,200원 영업이익 대비 야 2배 조금 넘네 야 엄청 싸다 이러고 샀겠죠. 근데 주가를 보면 계속 바닥을 기어요. 계속 바닥을 기어. 예. 그리고 주당 순자산 가치는 3,136원이에요. 근데 공개 매수를 얼마 했다? 2,300원에 했다. 그러니까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은 맞긴 맞겠죠. 근데 이게 내용들을 보니까 염태순 회장님이 이 회사 오너인데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지분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이제 그 신선통상을 2대 주주인 가나안과 에이시언 패션이 인수하겠다라고 한 건데 일단 가나안을 보면 우리 염태순 회장께서 10% 지분을 들고 있고 그분 아들인 염상원 사내이사가 무려 82.43%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시언 패션이 7.57%를 갖고 있어요. 예, 가나안이 최대 주주인데 그 중에 아들이 82.4, 아버지가 10,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가 7.5. 그럼 이건 뭐 거의 다지 뭐. 다예요. 100% 들고 있는 거죠. 그 회사가 이제 공개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에이시언 패션은 어떻게 되느냐? 염태순 회장 지분이 53.3%. 그다음 가나안이 서로 갖고 있어. 가나안이 46.5%. 이것도 100%예요. 다 합치면. 자, 아들한테 가난을 어떻게 잘 넘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내부 거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파악해서 그리고 또 하나 순자산 가치 대비 공개 매수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서 대략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려면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액주주들이 이게 이제 회사가 거래가 거의 안 되던 회사였기 때문에 지분 확보가 아주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1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해서 90% 이상 못 갖게 해야 공개 매수가 처리가 안 되고 상장 폐지가 안 되거든요. 예, 90% 이상 가지면 상장 폐지가 90%인가 넘게 되면 아마 상장 폐지가 되는데 내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어려운 싸움을 소액 주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장은 기회 있을 때 하지만 이건 내 회사야 라는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아예 처음부터 상장을 안 했거나 상장을 해서 유명세사 우리는 상장회사라는 유명세가 필요했을지 안 필요했을지 뭐 이 정도 하는 회사 근데 과거에 비해서 매출은 2배 이상 늘은 거는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물론 잘했겠죠. 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그렇긴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상장을 하는 회사는 공공회사인데 참 이렇게 되면 되게 그 소액주들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공개를 했다면 사회적인 어떤 그 조직이라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공개한 만큼 사회적인 어떤 의식을 좀 가지는 그런 주주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거래소와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등등등 해서 소액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신다면 한국의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발전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조금 해봅니다. 뭐 구석탱이에 있는 조만한 유튜버가 얘기한 거니까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짧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게 돼서 긴 시간 너무 시간을 뺏은 거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월요일 오후 되십시오. 안녕.